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오늘은 공부 집중력의 저자인 한의사 변기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뇌 이야기를 해보긴 하는데요. 특별하게 제2의 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2의 뇌가 바로 장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 장을 왜 제2의 뇌라고 하나요? 네, 우리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뇌가 제기능을 하려면 영양, 산소, 자극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네. 그중에서 영양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에 의해 공급받게 되잖아요. 네. 네,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야지만 영양분이 100% 흡수돼서 뇌에 좋은 피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장이 네. 좋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오히려 독소로 작용하여서 뇌를 흥분시키고 네. 뇌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뇌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만큼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을 세컨드 브레인, 즉 제2의 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음식이 뇌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 습관과 노력으로 내공이 쌓여야지 되는 것이지. 네. 뭐 며칠 반짝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요. 또 몸이 건강해야 뇌에도 양질의 영양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올바른 것을 먹고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음식이 대사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에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와 함께 섞여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소장에는 이 음식물을 이제 잘게 부시기 위해서 균이 있습니다. 네. 균이 얼마큼이냐면 200조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많죠? 네, 그러네요. 예. 그 균이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비율이 85대 15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유익균과 유해균. 예. 네네네. 그런데 유전적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장이 좋지 않게 되면 그것이 유전이 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세균 비율이 50대 50으로 깨지게 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때 단 음식과 단 과일은 유해균에 먹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 단 음식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유해균이 증식시키게 돼서 그로 인해서 장벽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장벽에는 영양분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육모가 있는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좋은 영양소, 비타민 B군이 이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장벽에 염증이 생기면 육모가 죽게 되면서 구멍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구멍이 크다 보니까 큰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큰 단백질이라든지 바이러스 등이 이제 장벽의 큰 구멍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세는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큰 단백질이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네네. 이것이 혈관을 따라서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뇌로 이제 가게 되면 뇌가 흥분이 되는 것이죠. 네. 특히 전두엽 쪽으로 가게 되면 ADHD라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질환이 오게 되고요. 네. 또 뇌의 심부에 있는 기저에게 가게 되면 틱이라는 본인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조절이 안 되고 이상한 음성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지금 엄마들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ADHD, 틱장애, 이런 거 금방금방 와 닿으실 텐데, 결국은 이게 다 음식물과 우리의 장과 직접 관련이 돼서 성격이나 뇌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장이 좋으냐 나쁘냐는 유전적인 성향이 많고요. 장이 좋은 학생이 단 음식, 단 과일을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이 나쁜 학생이 단 음식과 단 과일을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시켜서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장벽을 손상시키고요.
장벽이 손상됨으로써 몸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유해 성분인 우유의 카제인이나 밀가루 같은 그 단백질이 이제 온 몸과 뇌에 영향을 미쳐서 학생들이 이제 뭐 비염이나 아토피 뭐 이런 증상도 있게 되지만 결국은 학업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 패스트푸드를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 WHO가 햄버거도 발암 물질이다. 그래서 학부모들 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오늘 식약처가 또 많이 안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 음식, 패스트푸드 아이들 두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예, 그 고기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고기에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인슐린이라는 그런 매체가 없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특히 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패스트푸드에는 이제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예. 그 가공육의 경우에는 질이 낮은 고기에다가 이제 자극적인 맛을 주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 튀기는 과정에서 뭐 오메가6가 많은 옥수수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네. 마가린, 쇼트닝 등 이런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기름이 이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이것이 이제 많이 쌓여지게 되면 중성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뇌로 가는 또 혈액 공급에 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기름보다는 그 코코넛 오일이나 네. 아니면 올리브 오일 같은 네. 좋은 기름을 사용한 그런 음식을 집에서도 꼭 해서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원장님, 이 다음 네. 주가 수능이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수능 시험 앞두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는 수험생들이 꽤 된다고 해요. 오늘 모처럼 연결되셨으니까 어떤 조언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 아이들이 수능 때문에 되면 막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들인데요. 네. 우리 스트레스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렇죠. 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장내 유해균이 이제 그 많기 때문에 매일 먹는 식사가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또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바쁘다고 뭐 식빵에다 잼을 발라서 우유 한 컵을 준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장이 약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균을 증식시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뇌를 흥분시켜주기 때문에 뭐 배에 탈도 나지만 사실은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긴장만 하면 속이 불편하고 탈이 나는 과민성 증후군 학생들은 화학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더욱 민감하게 신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수험 당일 날에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라든지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고요. 단 음식, 단과 유제품 밀가루를 꼭 금해 주셔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부 집중력의 저자 한의사 변기원 원장이었습니다.